일반 백성들은 절벽의 아래쪽에 살았고 오직 왕과 왕족들만이 절벽 위에 살았다고 합니다. 아래 백성들은 허가를 받아야만 절벽 위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곳에 최초의 흑인 왕국이 들어섰는데요. 북쪽 접경국 짐바브웨를 세운 쇼나 왕국의 초기 형태로 추정되는 이 왕국은 9세기에서 시작해서 14세기에 멸망하기까지 대륙에서 가장 큰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It looks oval type, yeah? Not the naturally shaped. It's impossible to think. 절벽의 위쪽에는 여기저기 큰 구덩이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물과 곡식 같은 음식물들을 저장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구덩이 옆의 이 큰 바위가 구덩이를 덮는 뚜껑이었다고 합니다. 무거운 돌을 뚜껑을 쓰다니.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구멍이 있어서 이게 지렛대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밀었겠죠. 곡식을 두면 말라지니까. 사방이 난공불락의 절벽들로 이루어진 마푼구베의 뜻은 지혜의 돌지역이라는 의미인데, 곡식을 저장하는 방법 하나만 봐도 이곳에 살았던 옛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이 구멍들은 그 당시 대들보를 세웠던 흔적이라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는데 가이드가 제지를 합니다. No, stop. You can't go any further than this. Why? Here, there's a grave. Yeah. Great. Yeah. No more excavations going on around the site because the local people feel that the site has been extremely disturbed. 초원에 덮여있던 마푼구베 유적지는 1932년 프리토리아 대학 발굴팀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황금 코뿔소는 발굴팀을 놀라게 했고, 이 지역의 상업적 번영을 잘 보여주는 많은 유물들이 더불어 발견되면서 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왕국은 그 베일을 드디어 벗은 것입니다. 멀리 페르시아와 인도, 중국과의 교류가 확인된 유물들까지 발견되면서 마푼구베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적지는 더 이상의 발굴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조상이 묻힌 곳을 더 이상 훼손시킬 수 없다는 원주민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발굴이 더 이상 진행되기는 힘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또 완전히 다른. 이 사람들은 조상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조상들의 신들이 항상 자기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상들의 신들이 괴로운 것은 말하자면 자기들이 생활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조상들의 신이 편안해야, 스피리트가 편안해야 자기들도 편안하니까 아직도 그런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But the local people are often come to visit their ancestors buried here. September. Each and every just year. some weeks ago, yeah. Yeah, just some few weeks ago. They were also here, just to pay respect and performing their rituals and all that, which they do annually. Annually. Yeah. They have a very big ceremony which they have around the site here. 박물관에 있는 조상들의 뼈를 돌려받아 이곳에 묻고 매년 제사를 모시는 것입니다. 마푼구베 문화경관 북쪽으로는 두 개의 큰 강과 두 나라를 접하고 있는 국경지대가 있습니다. 마푼구베는 림포포 강과 샤시강 두 큰 강이 합류되는 개방된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남북과 동서를 잇는 거대한 교점 역할을 하며 번영을 이뤘던 것이지요. 강을 따라서 많은 교육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문물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여기가 두 강가에 있었으니까 건설할 수 있던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 왕국을 포기하고 짐바브웨 쪽으로 올라와서 저 그레이트 짐바브웨라는 왕국을 건설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흔히 아프리카엔 위대한 문명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땅에도 약 400년 동안 번성하며 발달했던 최초의 왕국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마풍구베를 떠나 인류의 탄생과 그 기원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마로팽으로 향합니다. 유구한 세월을 이어져 온 우리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종교적으로나 진화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요. 요하네스버그의 북서쪽으로 10km를 가면 세계 문화유산의 하나인 인류의 요람 마로팽이 있습니다. That's the process of creation. Yeah? Yeah. With the scientific background. Yes. 마로팽은 우리가 한때 살았던 곳이란 뜻으로 최초의 원숭이 인간이라 말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이 집중 발견된 곳입니다. The part of humanity. And the last part of it, what it means to be human. So it's divided into three. 오스트라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가 오스트라가 이게 서든이에요. 사우스란 뜻이고 피테쿠스가 원숭이 그리고 아프리카누스가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에 살았던 남쪽 원숭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좀 다른 거는 유년이니까 반은 원숭이고 반은 사람이죠. 인류의 조상이라 추정되는 유인원 화석은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곳에서 발견되었지만 약 25억 년 전 동식물 화석부터 950여 개 이상의 유인원 화석이 집단적으로 발견된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로팽 이곳뿐이랍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발견된 인류 화석의 40%에 해당합니다. 구석기 초기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모 하빌리스, 불을 사용하고 사냥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호모 에렉투스, 사체 매장과 원시 종교의 형태를 보이며 구석기 중기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도 보입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은 학자에 따라 그 의견이 다르지만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인류의 조상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견해라고 합니다. 원숭이와 인간의 다른 점은 인간의 특징 여기에 일단은 두개골이 두껍고요. 그다음에 이마가 원숭이 비해서 넓고요. 그다음에는 이빨이 점점 작아지는 가지런한 이빨을 갖고 있고 원숭이든 턱이 이렇게 아주 작은데 인간은 이렇게 턱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는 이 네 가지 특징 두개골, 넓은 이마, 작은 이빨, 턱 이게 인간과 원숭이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가 실제 발견된 곳은 어떤 곳일까요? 600 meters. 그런데 산중의 깊은 동굴일 것이라는 생각